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야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야구는 저 진행자 강승환과 그리고 민수 씨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건데,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네, 너무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김광현 선수의 이번 2020 시즌 리뷰를 해봤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이제 나와서 그거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전설적인 투수죠. 밥 깁슨 씨가 향년 84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별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대단한 투수였잖아요. 사이영상도 여러 번 수상을 했고,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사실 세인트루이스의 그 선수들도 이 밥 깁슨의 별세 소식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주에 민수 씨랑 저랑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따로 혼자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포스트 시즌 어떤 진출팀이 있는지, 그리고 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메이저리그 2020년도 포스트 시즌이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걸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를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릴 주제는요,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앞으로 있을 이 디비전 시리즈에 대한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이번 주 주제, 바로 와일드카드 시리즈 리뷰와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입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10월 3일 토요일, 마이애미 말린스가 시카고 컵스를 잡고,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세인트루이스를 꺾음으로써 디비전 시리즈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에 이 마이애미와 컵스 경기는 원래 그 10월 2일 금요일에 있었는데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밀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역전하면서 이제 1승 0패였다가 2승 1패를 역전하면서 디비전 시리즈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죠. 먼저 그럼 아메리칸 리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민수 씨 이거 경기들 좀 다들 좀 보셨나요? 네, 저 뭐 야구 좋아하니까 다 한 번씩은 네.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프리뷰를 하기 전에 좀 인상 깊었던 어떤 팀단의 경기가 있었는지. 인상 깊은 팀이요? 저 아무래도 샌디에고랑 세인트루이스 게임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김광현 선수가 뛰고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경기 자체도 워낙 그 2승 1패라는 그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재밌었고. 네, 되게 경기 내용이 흥미진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세인트루이스 팀이 이 가을 좀비라는 별명이 또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두 팀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저는 네. 솔직히 샌디에고가 좀 쉽게 이길 것 같기도 했는데, 그 끝까지 그 몰리나를 비롯해서 정말 그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3차전 거의 끝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뒤에 샌디에고와 세인트루이스 자세한 좀 얘기는 다뤄볼 거고요. 아메리칸 리그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바로 토론토와 템파베이의 경기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템파베이가 2승을 따내면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죠. 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의 성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류현진 선수는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 등판을 했어요. 10월 1일에 있었던 이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펼쳐진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드리자면 류현진 선수는 1과 3분의 2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를 허용했고요. 7개의 실점, 7실점, 자책은 3자책입니다만, 그리고 2개의 홈런, 1개 말로 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정말 힘들게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잖아요. 네, 다소 충격적인 결과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 사실 류현진 선수의 포스트 시즌 성적은 이 다저스부터 시작된 포스트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죠. 혹시 그 기록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기록은 모르지만 아마 포스트 시즌 방어율이 한 4점대 중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솔직히 그 네. 정도면 또 그렇게 포스트 시즌 감안하면 나쁘다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뭐 압도적이지도 않은 그런 성적이죠. 그래도 그 정도면 네. 한 6이닝 3실점 비슷하게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성적인데 류현진 선수가 아직 경기 초반부터 거의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서 다소 좀 싱겁게 끝나지 않았나 시리즈가. 맞습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조사를 해와봤는데,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템파베이 뛰기 전까지의 성적은 3승 2패에 방어율 4.05였습니다. 네, 42이닝을 던졌고요. 8게임에 나왔는데, 민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6이닝 3실점 정도의 활약은 선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이 포스트 시즌에서 선수인데, 템파베이와의 2차전에 등판을 하면서 3승 3패 4.5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피홈런을 이제 3개를 맞았었는데 8게임에 2개를 더 추가하면서 5피홈런이 됐습니다. 나름 홈런 억제는 잘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안 좋았네요, 정말. 그 구속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류현진 선수 이야기니까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류현진 선수가 1회부터 3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선두 타자가 추가 진루에 실패를 하면서 원아웃을 잡고 연속 안타를 또 맞긴 했는데 여기서 투아웃 이후에 안타를 또 맞았어요. 그렇죠. 마르고 선수한테. 그리고 2회에는 선두 타자 키어마이어 선수에게 이제 안타를 허용을 했고 9번 타자에게 또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이 경기 첫 피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2회가 굉장히 좀 컸는데 투아웃 2루타를 허용을 했어요. 홈런을 맞고. 그리고 투아웃을 잡은 상황에서 볼넷을 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결정적인 보비셋 선수의 유격수 보비셋의 실책으로 말루가 채워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잡혔으면 이닝이 교체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6번 타자 램프로 선수에게 말루 홈런을 허용을 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비셰 선수가 류현진 선수 나올 때는 수비 되게 잘했거든요. 정규 시즌 때는. 네. 근데 아무래도 네. 비셋 선수도 이제 갓 2년차 선수고 그런 경기가 그렇죠.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잖아요. 네, 맞죠. 거의 다 처음일 겁니다. 아마 네, 토론토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온 좀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류현진 선수의 결과를 보고 류현진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좀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좀 많이 맞지 않았나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뭐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로는 그날 이제 템파베이 타자들이 류현진의 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쳤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볼로 빠지는 공을 건드려서 안타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구위와 구속이 사실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날 류현진 선수의 포심 평균 구속이 88.3마일이었어요. 원래 류현진 선수가 좋으면 그렇죠. 이제 한 90마일 나와야 되거든요. 평균 구속. 맞아요. 지난 시즌이죠. 2019 시즌 류현진 선수가 정말 이 싸이 영상을 타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시즌에는 이 시즌 평균 구속이 90.3마일이었대요. 네, 그러니까요. 딱 그런 걸 보면 네. 구속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 90마일이라는 선이 딱 류현진 선수의 성적을 좌우하는 게 아닌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바로 귀국을 했고요. 이제 좀
휴식을 취할 텐데, 근데 또 토론토 단장이 더 강력한 투수를 영입해야 된다. 아, 맞아요.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긴 해요. 사실 류현진 선수도 뭐 포스트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9위로 그죠? 압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로저스 네, 센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이제 맞죠. 구장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좀 파워 피처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토론토도. 네, 토론토의 가을 야구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대신 템파베이가 본인들의 가을 야구를 또 열었습니다.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최지만 선수도 이제 양키스와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활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토 템파베이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양키스의 내용인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양키스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승 0패의 성적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자, 여기서 네, 살펴볼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인상 깊은 경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2차전 그쵸. 네,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2차전도 네, 되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요? 초반엔 정말 클리블랜드가 앞서가다가 경기 중반 돼서 또 양키스가 역전하다가 또 동점됐다가 클리블랜드가 역전했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9회 결국 네. 마지막에 또 양키스가 9회 역전하면서 결국 승리를 한 경기거든요. 와, 정말 그쵸. 네, 끝까지 누가 이길지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경기도. 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 클리블랜드가 와일드카드 2차전을 내주면서 그 일리미네이션 경기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면 탈락하는 게임입니다. 그런 경기에서 10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시즌 와. 역대 최다 연패라고 하더라고요. 최다 연패. 네, 사실 그러면은 클리블랜드는 이 벼랑 끝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안 좋다는 거죠. 약해지는 팀이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네, 시리즈 초반부터 이것도 정말 앞서가야죠. 네, 네. 그렇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이 월드 시리즈에도 불과 몇 년 전에 올랐던 팀인데 정말 좀 아쉬운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3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미네소타 트윈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였는데 여기도 휴스턴이 올라왔어요. 휴스턴이 2대 0으로 미네소타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경기는 좀 어땠을까요? 아, 저는 정말 이거 미네소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그 휴스턴의 네. 그 악질적인 그런 행동이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사인 훔치기. 네, 그래서 정말 떨어지길 바랬는데 야, 미네소타가 글쎄요, 정말 포스트 시즌만 오면 힘을 너무 못 써요. 제가 재밌는 기록을 하나 봤는데 미네소타가 지금 이번에 휴스턴한테 2경기를 내리치면서 팀 포스트 시즌 시리즈를 전체를 틀어서 9연패 중이고요. 그리고 또 와, 네, 포스트 시즌 경기만 다 놓고 봐도 18연패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연패.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그 미국 4대 프로 스포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야구, 그리고 NBA, 또 하키, 또 그 마지막 풋볼 이렇게 있는데 그 4개를 합쳐서 포스트 시즌 최다 연패 기록 진행 중이랍니다, 이게. 야, 18연패. 그것도 포스트 시즌에서만 18연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화가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시즌에 18연패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포스트 시즌에서만 18연패를 했다는 거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또 시리즈 2002년 챔피언십 시리즈부터 지금 계속 지고 있어요, 지금. 네, 빨리 이게 끊겨야지 이 미네소타도 좀 더 큰 그런 목표를 바라볼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의 과연 이 불명의 기록을 깨는 날이 언제 찾아올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휴스턴은 사인 훔치기 논란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왔지만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휴스턴에서 상대를 결정하는 경기였던 오클랜드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아메리칸 리그 마지막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오클랜드가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2대1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살펴볼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오클랜드 마무리 투수가 리암 핸드릭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네네네. 2차전에 공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아마 49개 정도 던진 걸로 아는데 네, 49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다음 경기 3차전에 나와서 네, 세이브를 또 기록하고 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구속이 안 죽었더라고요. 와, 네. 그 정도면 혹사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번 시즌이 뭐, 네, 40, 60경기로 끝났기 네.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아, 그렇게 그쵸. 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원래 이제 161경기를 그대로 했으면은 네, 절대 안 선수 되죠. 팔 나가죠, 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날 경기에서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날 경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 시리즈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이었어요.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ESPN이 TV로 보는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선수들 몸에다 마이크를 차고 경기를 하게끔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인터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여기 오클랜드 중견수 토리아노 선수가 2회에 공을 잡으러 가면서 이게 욕을 하는 네, F자가 맞아요. 들어간 욕을 하는 네. 그게 음성이 그대로 방송에 탔잖아요. 그렇죠. 네. 3회 초 수비였습니다. 3회 초.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또 좀 재밌는 볼거리면서 좀 민망한 볼거리였잖아요. 근데 정말 수비를 하는데 그것도 도중에 인터뷰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집중력도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또 실제로 로버츠 감독이 또 반대했잖아요. 다저스에. 그쵸. 네. 이거는 이제 뒤에 다저스 이야기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4개 팀, 아메리칸 4개의 경기를 한번 만나봤고, 그다음 내셔널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첫 번째 경기는 바로 LA 다저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였습니다. LA 다저스가 결과적으로는 2승 0패를 거둬서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갔습니다. 자, LA 다저스의 이 디비전 시리즈 어땠었나요? 뭐 괜찮았던 경기 같은데. 네, 뭐 역시 예상한 대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미러키도 사실 5할 승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저스와의 완승을 예상했고 뭐 실제로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다저스는 이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인 팀이기 때문에 다저스의 무난한 진출을 예상할 거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다저스에서는 또 볼만했던 사실이 커쇼 선수가 엄청 잘 던졌죠. 2차전에 나와서 네. 8이닝 동안 13개의 삼진 잡으면서 포스트 시즌 통산 10번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에 커쇼가 못한데도 10승은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커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커쇼도 나름 보면 잘은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중요한 순간에 좀 그렇죠. 못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못할 때는 정말 실점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뭐 커쇼가 좀 부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민수 씨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경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2회에 다저스의 3루수인 저스틴 터너의 몸에 그 마이크를 달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로버츠 감독이 이걸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알았고 도대체 경기 도중에 뭐 하는 짓이냐. 선수 수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팬들에게 재미를 준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뭐 좀 괜히 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행동 같기도 하고, 선수들이 일단 경기적으로 좀 재미를 보여줘야지 경기 외적인 요소를 자꾸 가져다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한 사람들 많았을 거야. 그게 그쵸. 재밌다기보단. 네. 그 다음에는 이 LA 다저스의 상대가 될 경기였죠. 샌디에이고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샌디에이고와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먼저 이 김광현 선수의 등판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광현 선수는 MLB 포스트시즌 첫 등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선발이기도 했고요. 1선발로 1차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10월 1일에 있었던 페코파크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3과 3분의 2이닝 동안 5피안타 3실점, 좀 애매한, 네. 뭐 잘했다고도 솔직히 볼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4회 투아웃 이후에 9번 타자 그리샴에게 볼넷을 내준 이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김가현 선수가 또 이날 경기 보니까 3회도 그렇고 4회도 그렇고 투아웃 이후에 잘 잡고 실점을 하고 볼넷을 내주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좀 김광현 선수가 1회부터 4점을 지원받았지만 그 또 1회에도 시작부터 볼넷을 줬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마 그 맞아요. 경기가 구속은 또 되게 잘 나온 경기인데 좀 초반에 네, 제구가 좀 잘 안 잡히면서 긴 이닝도 못 끌어갔고 타자들에게도 좀 더 유리한 점을 또 제공을 많이 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뭐 팀은 승리를 했습니다. 7대 4로 승리를 하면서 초반에 이 4점, 1회에 4점을 획득한 게 좀 영향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광현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번 시즌에도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 1회 초반에 0점이 안 잡혀서 볼넷을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다이나믹한 투구 폼과 이 구위로 찔러 넣는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이 반작용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김광현 선수도 결국에는 이 구위 구속 플러스 제구까지 좀 잘 잡혀야지 메이저리그에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샌디에이고로 넘어가서 샌디에이고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었잖아요. 네, 무려 그 세 경기 내내 투수가 7명 넘게 나왔는데 이게 포스트 시즌 최초랍니다. 1차전에 와, 네, 1차전에 8명이 나오고 2, 3차전은 9명이나 나오는 네. 와, 사실 그 3차전은 9명까지 안 나와도 되는데 샌디에이고에서 지금 디넬슨 라멧이랑 마이크 클레빈저라는 그 정말 좋은 선발 투수들이 있는데 그 두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서 네, 이번에 와일드카드는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샌디에이고 팅글러 감독이 그 3차전은 그냥 불펜데이로 하겠다고 해서 와 근데 진짜 9명이나 이렇게 넣어서 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진정한 벌떼 야구를 넘어선 개미떼 야구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아 근데 이 대단한 건 개미떼 야구를 네, 대단한 것도 디비전 1점도 안 줬잖아요. 시리즈에서도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이 모습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는 이제 다졌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2차전이었나요? 타티스 주니어 하면 이 타티스 주니어 애 아빠인 타티스가 이 박찬호 선수에게 네, 한만두를 선사했던 한 이닝 한 타자에게 발로 두 없는 개의 말로 홈런을 허용한 이 타티스의 아들입니다. 네네. 네, 이 선수가 2대 6에서 따라가는 3런 그리고 6대 6에서 8대 6으로 달아나는 역전 홈런을 쳤어요. 2차전에서. 근데 그 이 역전 홈런 치고 빠져나는 게 와 정말 네, 이거 거의 그때 그 토론토 경기였었던 것 같은데 2015년이었나요? 포시즌? 아 바티스타, 바티스타 네, 선수가 네, 와 저는 이걸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홍성은 선수가 맞아요.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에 마이너, 코치로 갔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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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근데 이 홍성은 선수의 이 빠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 샌디에이고 타자들이. 네. 그래서 홍성은 선수가 빠던을 실제로 좀 알려줬는데 그 중에도 타티스가 실제로 경기에서 빠던을 하는데 좀 소심하게 빠던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은 선수가 야 빠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빠던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가르쳐 준 게 이 결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 역시 물론 홍성은이, 우스갯소리겠지만 뭐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네. 홍성은이야 좋은 일 했네요. 그쵸. 홍성훈 선수 하면 이 빠던이 굉장히 정말 시원한 홍성훈 선수의 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빠던을 네, 맛보게 해준 타티스 주니어의 모습이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아마 다음 이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바로 시카고 컵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였습니다. 자,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카고 컵스는 마이애미가 2승을 거두면서 다음 시리즈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마이애미가 또 뭐지 이번 시리즈를 또 승리하면서 지금 마이애미가 네. 그 이번 시즌 전까지 플레이오프 2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포스트 시즌에서 네. 모든 시리즈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와일드카드까지 이기면서 이제 시리즈 7승 무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와. 한 번도 안 졌어요, 시리즈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갔던 시리즈 전부에서 우승을 거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결국 그런 네네 그런 기록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에서는 이 다르비슈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르비슈 선수는 올 시즌 이 사이 영상 네,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근데 아쉽게 탈락을 하면서 사실 이 팀 성적도 좀 받쳐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애틀란타와 신시내티의 경기였는데요. 자, 애틀란타, 신시내티. 이 경기도 애틀란타가 2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진출팀이 됐습니다. 자, 애틀란타와 이 신시내티 경기에도 재밌는 기록들이 좀 많았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시리즈가 좀 치고받고 좀 그런 걸 예상했는데 좀 예상보다 좀 싱겁게 끝나지 네. 않았나. 일단 신시내티가 두 경기에서 다 점수를 못 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첫 경기가 아마 13회까지 가서 이제 승부가 났고 두 번째 경기는 그냥 이제 애틀랜타가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이겼는데 그 신시내티가 두 경기 총 22이닝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이게 포스트 시즌 최다 연속 이닝 무득점 신기록을 네, 세우는 일이 또 와. 생겼습니다. 아, 올 포츠 시즌에는 신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또 신기록이 좀 좋은 거면 좋겠는데 뭔가 좀 불명예스러운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원래 이 신시내티 기록이 있기 전에 종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최다 무득점 이닝이 20이닝이었어요. 네, 이게 근데 이게 1921년이었어요. 거의 네,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100년 만에 깨졌습니다. 네, 그러고 사실 이게 좀 예견돼 있었던 게 뭐냐면 신시내티가 정규 시즌 최다 무득점 팀이었습니다. 아, 7경기나 무득점을 거뒀어요. 60경기 중에 7경기면 네, 상당히 큰 거의 춤이. 네, 한 10%? 네, 네, 10% 정도는 무득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더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당연히 득점하기 힘들죠. 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기록들이 좀 있었는데 신시내티와 애틀란타의 1차전 경기는 1대 0으로 끝이 났는데 13회까지 가는 연장 승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양팀 합쳐서 총 37개의 삼진이 나오면서 이것도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최다 기록이고요. 그리고 좋은 기록을 또 말씀을 드리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2001년 디비전 시리즈 이후에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에 탈락을 했습니다. 무려 9번이나 이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요. 야, 와일드카드면 와일드카드에서 탈락을 하고 디비전 시리즈면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하고. 탈락을 하면서 네, 근데 이 2001년 이후에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첫 번째 또 시즌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애틀랜타는 더 애틀란- 힘이 더 붙겠네요, 팀적으로 약간. 그렇죠. 네. 힘이 더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와일드카드 시리즈 리뷰를 좀 해봤고요. 팀이 많다 보니까 리뷰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총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간 8개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이 중부지구 팀들 모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 중부지구는 좀, 네, 약간 좀 그 문제가 많은 지구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부지구 팀들의 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템파베이와 양키스가 붙게 됐고요. 그리고 오클랜드와 휴스턴,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애틀란타와 마이애미가 붙게 됐습니다. 동부지구는 동부지구끼리, 서부지구는 서부지구끼리 붙게 됐어요. 네, 또 어떠가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디비전 시리즈 그러면 저희가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파베이와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네, 디비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페코파크, 다저 스타디움, 글로벌 라이프 필드,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5경기가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3경기를 가진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겠고, 그 시드가 높은 팀이 저희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이드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시드가 높은 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갖게 돼요. 템파베이와 양키스의 경기가 이제 펼쳐질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6일에 펼쳐지고요. 내셔널리그는 하루 늦은 10월 7일에 펼쳐지겠습니다. 템파베이와 양키스는 템파베이가 1번 시드였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게리 콜과 블레이크 스넬이 1차전 선발로 확정이 됐습니다. 두 선수 다 워낙 전 경기에 너무 잘 던져서 또 네. 이번에도 투수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근데 블레이크 스넬 선수가 원래는 사이영 출신이긴 하지만 최근 또 폼은 안 좋았거든요. 또 그리고 토론토와 네네. 양키스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1차전만 놓고 보면 양키스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게리 콜 선수가 이 최지만 선수한테 굉장히 약해요. 네, 그것도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기록을 살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약한지. 일단은 게리 콜이 템파베이 상대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3경기에 나와서 올 시즌에 네. 1패 4.9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은 많이 좋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게리 콜을 상대로 올 시즌 기록을 보면 7타수 5안타입니다. 7할 1푼 4리. 근데 이 5안타 중에 장타가 4개예요. 홈런 2개, 2루타 2개. 거의 뭐 그 정도면 동네 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게리 콜 비싼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투수 아닙니까? 지금 네.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게다가 통산 성적으로 넘어가 보면 12타수 8안타. 홈런 3개에 8타점. 야, OPS가 무려 2.4예요. 야, 오피스가 2.4. 야, 그거 하나로 이거는- 정리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타자들도 잘해줘야겠죠. 만약에 다른 타자만 못하고 네, 최지만 선수가 있으면 그 의미가 게리콜은 그냥 최지만하고만 피해가면 되니까. 맞아요. 고의 사고만 줘도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디비전 시리즈 이 양 팀의 상대 전적이 정규 시즌에 올 시즌 8승 2패예요. 템파베이가 우세입니다. 템파베이가 상당히 압도적이었네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또 양키스라서 양키스가 또 정규 시즌 때 부상 선수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 네. 모릅니다. 진짜 제가 볼 땐. 누가 올라갈지. 진짜요. 네,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키스가 이 스탠튼이 있는 경기는 지금 7연승 중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스탠턴이 거의 요정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양키스. 스탠튼이 나온 경기에서는 10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스탠튼의 또 기세가 또 간다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 경기. 네. 자,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보죠. 템파베이와 양키스. 제가 먼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기록에 좀 중시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템파베이가 챔피언십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솔직히 두 팀 중에 되게 고르기 힘든데 굳이 고르면 저도 템파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가 네, 왜냐하면 올해 좋습니다. 투수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템파베이가. 그러니까요. 네. 이 템파베이가 지금 현지에서도 그렇고 정말 기대가 되는 팀이다라고 지금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템파베이가 제가 알기로 올 시즌에 불펜 투수들이 좀 고정적인 그런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기록한 선수도 되게 많고 뭐 그렇게 네네.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 어느 타이밍이나 올라와도 다 그게 자기 밥값을 다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렇죠. 템파베이가 우세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 첫 번째 경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경기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똑같은 서부지구의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역시 10월 6일에 펼쳐지고요.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팀은 이번 시드인 오클랜드 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됐고요. 선발 투수가 1차전 선발 투수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록으로만 살펴보면 오클랜드가 정규 시즌 7승 3패로 우세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저는 오클랜드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일단 어떤 이유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LA 다저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3년 전에 그게 좀 아쉬웠어요, 되게 저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그쵸. 휴스턴,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또 다저 스타디움에서 하잖아요. 그 구장에서 그쵸. 그 팀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좀 오클랜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상대 전적도 상대 전적이고, 네. 오클랜드의 이 마무리였죠? 네. 마무리 투수 굉장히 좀 강력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클랜드의 이 투수진도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이 머니볼 신화로 또 유명한 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머니볼 신화를 그 20년 만에 재현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디비전 시리즈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민수 씨와 저는 오클랜드 네, 저는 오클랜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글로벌 라이프 필드, 텍사스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펼쳐지고요. 홈 어드밴티지는 다저스가 가져갑니다. 하루 늦은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진짜 이것도 이건 그냥 승패를 떠나서 일단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네네. 누가 올라가든지 5차전까지는 갈 것 같다. 저는. 네. 5차전. 네. 5차전까지 갈 것 같다. 저는 다저스가 이거라고 봐요. 샌디에고의 불펜, 다저스의 선발. 네, 그렇게라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샌디에고의 이 하위 타선, 다저스의 중심 타선. 뭐 요렇게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다저스가 경험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샌디에고의 젊은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네.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어떻게 되나요? 다저스가 6승 4패로 우위는 점했습니다. 근데 근데 근소한데요? 네, 이긴 경기도 접전 경기 많았던 걸로 압니다. 사실 이 샌디에이고 다저스 하면은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시절에 샌디에이고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류현진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뷰러 선수도 물집 잡혀서 또 까딱하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또 전력에 또 큰 손실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일단은 민수 씨는 5차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고, 네. 누구의 승리를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도 5차전 가면 다저스가 이기지 않을까요? 다저스. 네. LA 다저스입니다. 끝내기 승리도 많기 때문에 다저스가 그래. 저는 4차전에 다저스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템파베이 양키스는 어떻게 끝날지. 네. 둘 다 템파베이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 솔직히 두 팀도 5차전 봅니다. 5차전? 네. 저는 여기 5차전이라고 저도 봐요. 저는 여기 5차전입니다. 진짜 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 둘이. 네. 오클랜드 휴스턴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한 4차전? 오클랜드? 네. 저는 3차전. 전 3차전. 3대 0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제 애틀란타와 마이애미 휴스턴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열립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팀의 맞대결이고요. 홈 어드밴티지는 애틀란타가 가져갑니다. 둘 다 기세를 탄 팀이에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라운드 탈락 이 징크스를 깼고, 마이애미는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맞대결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래 마이애미가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애틀랜타한테 뒤졌거든요. 상대 전적이. 근데 올해도 10경기 밖에 안 했고 올해도 뒤졌지만 그래도 4승 6패거든요. 나름 비슷하게 싸웠어요. 마이애미가 애틀랜타한테.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마이애미가 그 식스토 산체스라고 그 젊은 투수가 너무 잘 던져요. 진짜. 올해 데뷔했는데 빠른 볼. 그렇죠. 선발 투수. 네. 빠른 볼 쉽게 던지고 또 그 투수 말고도 젊은 선발들이 다 잘해요. 또 겁없이 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애틀랜타가 지금 정말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 훨씬 유리하지만 또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두 팀도.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팀은 어디로, 진출팀 어디로 저는 보시나요? 조심스레 마이애미 봅니다. 마이애미. 네. 여기는 몇 차전? 여기 한 4차전? 4차 3승 1패로 마이애미. 4차전. 네. 마이애미가 의외로 잘할 것 같아요. 저도 마이애미로 보거든요. 저도 마이애미로 보는데, 이게 다 똑같아. 이거 좀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한번 애틀란타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애틀란타 가서 저는 5차전까지 갑니다. 야알못이 되는 판이 있더라도. 네네. 모든 것만 놓고 보면 애틀랜타가 올라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솔직히 저도 마이애미에 조금 우위를 점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애틀란타는 경험이 있는 팀이고 마이애미는 사실 100% 승률이라고는 해도 경험이 없는 팀이잖아요. 예, 약간 좀 토론토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함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대신 5차전까지 간다. 네. 그렇지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일드카드 시리즈 리뷰, 한국인 선수 성적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6일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가 다음에 녹음을 하는 날에는 진출팀이 거의 다 확정이 돼 있겠네요. 확정되고 그렇죠. 남았겠네요. 저희가 이게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니까 뭐 일요일 오전, 지금도 일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할 때쯤이면 아마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진출팀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또 그러면 챔피언십 시리즈 리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민수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스왈로즈 야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해외 야구도 지금 MLB가 지금 포스트 시즌 중에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고요. KBO 같은 경우도 좀 더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으면 KBO 얘기도 같이 할 거니까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왈로즈 야구 2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